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수원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겐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신풍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려고만 하면 비가 내린다던가 또는 운동의 날에도 꼭 비가 내린다는 등 심지어 신풍하고만 연결이 되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일부러 신풍과 같은 날을 고르지 않는다고도 하였는데요. 물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하기야 기상청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날만 잡으면 날이 굳는다고 누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학교 어느 집단인들 야외 행사에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무슨 저주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 신풍초등학교 고목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신풍계담.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학교도 행사만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신풍초등학교에도 그 고목에 대한 그 설화가 있나 봐요. 그 신풍초등학교 얘기는 제가 한 20년 전까지요. 네. 수원에 와서 너무 많이들 얘기 들었어요. 흔히들 그냥 그 학교는 행사만 비와 이런 얘기를 흔히들 많이 했는데요. 네. 여기는 수원에서 오래 산 사람들, 수원에 고향 있는 사람들은 의뢰 이 얘기는 다 아는 정도 얘기예요. 지금 신풍초등학교가 바로 팔달산 아래 행궁동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거기가 행궁이 개발되면서 네. 이제 지금은 광교 쪽에 이전을 새로운 했죠. 본교장을 해가지고 새로 네. 신풍초등학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개설을 했죠. 지금도 비가 올까요? 지금은 했으니. 지금은 그 얘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요 얘기만 나올 때만 해도 인구가 한 70만, 80만, 네. 30만 때는 의뢰 당연히 나왔고요. 네. 인구가 1978년도 제가 수원 들어왔는데 그때 인구가 30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의뢰이 신풍초등학교 하면 비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풍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비 얘기를 해요. 정말 희한하네요. 그죠. 그래서 신풍계담이다, 학교 계담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간단해요. 얘기는 그거 보면은 어느 한 날 신풍에 있는 그 고목, 학교에 있는 고목을 잘랐더니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나오는 얘기, 이무기,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나왔는데 그 이무기를 죽였더니 그 후로는 행사 때마다 비가 나오더라. 네. 비가 내리더라. 이 얘기가 처음이자 시작이자 끝입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설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인데 예. 이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일단 지금은 수원이 지금 130만 도시니까 수원에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데 네.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방점을 두는 것이 신풍초등학교가 과연 어떤 학교냐, 또 신풍초등학교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장소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온 고목을 뱉다는 거는 연희 산이나 연희 지역에 있는 그런 일반 고목하고는 얘기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물론 관련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1961년도 3월 24일자 지금의 그 경일보인데 거기에 보도된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네. 그 제목은 고족지 나무 베어 팔아서 큰 제목으로 나오고 수원 교육위와 초등학교 처사의 비난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요. 근데 보면은 국보로 기사 내용이 국보로 지정된 화령전 정각 바로 뒤에 있는 경내에 수백 년을 쓰던 잣나무가 있었는데 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신풍학교에서 고목이라는 얘기는 고사목이라는 얘기인데 네. 시교육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매양 제재소에다가 5만 환을 받고 팝니다. 고목을 잘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재소라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소 한 장으로 쉽사리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뵀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오만한에 팔려간 이 잣나무가 둘레가 두 아름이다라는 거 하면은 사람의 팔을 벌려서 두 명이 아름. 돌려도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위치가 화령전 뒤에요. 음. 화령제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정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잖아요. 네. 신당이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그 방문객들이나 탐사객들이 네. 얼마나 그늘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고사목이라 그랬는데 그 후에도 잣나무 열매가 열렸대요. 고사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위원회랑 그 학교에서 일개 그 초등학교에서 부당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서 고목을 잘라 벤 건데 이거는 너무 처사가 잘못된 처사다. 근데 그 당시 오만 한이면은 61년도인데 네. 그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 봉급이 오만 한이었대요. 지금 봉급은 아니죠. 이거 뭐 61년도면 공무원들 봉급이 제 생각에는 한 돈 10,000원이나 10,000원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쌀 한 가마 내지 두 가마. 네. 그때는 거기다 쌀 한 가마 두 가마로 그 봉급이나 이런 걸 기준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 네. 그때 5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 더군다나 화령전이라는 데가 순조의 아버지 정조 임금의 사당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도 드린 대로 정조 임금의 어진을 모신 곳이고 네. 또 수원 객사의 그 우화관, 그 우화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신풍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막 한창 발굴 작업을 거의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행궁동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그냥 그렇게 뱉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무기가 나왔다는 고목하고는 네.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한 고목을 뱉다는 것 자체가 비가 내려도 마땅하다. 비가 내려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돌아가겠죠. 네. 행사 때마다 비가 오니 얼마나 그쵸.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소풍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와. 그런데 어떤 간에 이제 그런 어른들의 실수로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네네. 비가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피해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맞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신풍 초등학교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네. 어떤 학교일까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신풍 초등학교 그러면은 한 120여 년이 넘는 그 역사가 있는 학교죠. 네. 그 처음에는 1890년이니까 대한제국 때죠. 수원군 공립소학교로 세웠다가 1926년 객사를 학교로 옮기고서 그 일본 저 친구들이 강점기 때 벌인 일이죠. 난도질한 거죠. 우리 행궁을. 그래가지고 1941년에는 전 십분 공립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기 졸업생만 해도 한 3만 명 이상이 나왔고 여기 졸업생 중에서는 그 돌아가신 그 유명한 우리 그 화장실의 대부 심재덕 그 심재덕 수원시장님 네네. 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지금 한 4~5대 그룹이라고 할까요? SK그룹의 창업주 최종건 선생이 여기 또 졸업생입니다. 나오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나름대로 상당히 아쉽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화성행궁의 신풍초등학교 우화관짜리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객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수원 유수가 머물렀던 이제 객사 우화관을 보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목 등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봉수당 터가 없어지면서 병원이 생기잖아요. 네. 그 병원은 그 의료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간호대학이 생겨서 그것이 수원여전 간호 전문학교 또 거기가 시작이죠. 그리고 도립병원이 또 거기 생겼고요. 얼마 전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70한 몇 년도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적이고 그래도 또 보면은 그 낭남원이나
노래당이라는 건물이 옛 건물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네. 지금은 화성행궁이 새로 복원돼 가지고 중건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옛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노래당, 낭남원. 음. 근데 요게 노래당과 낭남원은 사실은 하나의 붙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근데 구조는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뭐라 그럴까? 당호도 틀리지만은요. 서로의 방향도 틀려요. 낭남원은 저 북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는데 그 북쪽이라 그럴까? 서남쪽. 그렇죠? 네. 근데 노래당은 약간 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그 중국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수부가 승격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런 유명한 장소가 있던 건물에 그 신풍초등학교 들어섰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여기에서 노래당에서 네네. 그 정조가 직접 지은 시가 있었어요. 저거 한번 읊어봐도 될까요? 괜찮죠. 선생님? 네. 네. 노래당은 나이 먹어서 올 집이라는 뜻이 강하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지은 시 노래당에서 입으로 지어 부르다를 보면 노래당 속에 활짝 핀 좋은 얼굴 동상과 정자의 이름 거듭 걸어 늙을 틈이 없네. 평상시엔 감히 늙었단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노래자처럼 색동은 입어보네. 이렇게 정조가 노래자 같은 효자가 되고 싶어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이 참 개혁 군주로 불리는 정조가 노래당 이렇게 색동원 얘기를 노래자처럼 한 거 보면은 정조의 어떤 글에 대한 문장력 네. 이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올 집이라고 했어요. 항상 새로운 신개혁 도시 네. 화성을 얘기했었으니까. 네. 아마 그 효도라는 뜻에서 그렇죠. 나이 먹어서 올 집이라고 했는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퇴역하게 되면 결국 살아서 네. 있을 집을 만든 것이 수원이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많은 것이 그 바람에 그 노래당과 낭남원을 제외하고는 다 훼손돼 가지고서 일제 강점기 때죠. 그래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 자체나 그 활용전이라는 그런 그 정조의 신성한 정각이 있던 저기를 왜 뒤에 고목을 베서 그러니까요. 했다는 저기가 비가 뭐 올만도 하네요. 비를 맞아도 비가 싸죠. 네, 비가 번개 안 치느라고 다행이에요. 비를 맞아도 싸죠. 왜냐하면 이렇게 애지중지한 장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나무를 베자 이무기가 나오고 또 이무를 죽여서 그렇게 됐다는 신풍계담이라고 뭐또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그렇죠? 아깝다. 수변이 된 고목인데 네. 이거는 그 고목이라는 거는 그 설화에 나오는 고목인지 그 고목이 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뭐 이무기 아니라 용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싹둑 잘랐는지. 또 그리고 이제 신풍초등학교는 국립 보통학교를 하지만은 일제 때는 저 일본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찍은 게 있어요. 그 신풍초등학교에서 일제 때 어떤 영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등록금과 뭐 한 그런 영화 있어요. 무성 영화인데 네네.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셔가지고서 한 5년 전에 많이 그 수원에서 그 영화를 많이 돌려보고 했죠.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그죠? 거기에 그 신풍초등학교 교사에서 그 선생이 가리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용연에서 그 애가 기다리는 거기에 또 오래된 그 예전 배우들이 네. 그 용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일본 선생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일단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라 하더라도 네네. 왜든 간에 그 유서 깊은 학교고 네. 또 그리고 화성행궁이라는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한 그 정조의 어리서린 학교 또 정조의 어진을 모신 신성한 화령전의 뒤에 있는 나무를 일금 오만 환에 네. 그 배웠다는 그 얘기가 이거는 참 그냥 행정상의 미스라고 보기에는 그냥 비 아니라 낙뢰를 맞아도 싸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그 그렇죠. 고목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렇죠.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78년도에 수원에 입주를 했지만은 네. 수원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신풍초등학교 비 온다는 얘기는 의뢰일 졸업생을 떠나서 수원 시민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 너무 신기하다. 그죠? 네. 아니 모든 학교에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예, 예. 신풍초등학교에서 정확히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그 고목의 비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살던 동네에서도 네. 누구네는 비와 누구네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너네 학교 하면 비 오잖아. 막 이 말 하잖아요. 예, 예. 뭐 누가 그 선생 누가 뭐 했다더라.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건물 짓는데 뭐가 뱀이 나왔는데 네네. 그 뱀을 죽였더니 그 때문에 비가 쏟아지더라. 오더라.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참 괴담처럼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저는 그 괴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그야말로 아주 참 보배 같은 나무를 빈 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또 최근에 60년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네. 전설 이전이라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되새겨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냥 시내 곳곳에 고목나무가 있는 곳에 그렇죠. 길을 뚫는다고 네. 베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행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목나무든 무엇이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권이 돼야 되지 생활권이 않을까. 되겠고 환경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지금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 고목나무의 중요성 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풍초등학교의 고목나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